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1912년 침몰했던 타이타닉호 기억하시나요? 당시 사람들은 그 배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절대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대한 불침선 하나가 서서히 아주 처참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부동산 업계의 영원한 1등, 매출 규모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기업 왕커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중국 부동산 뉴스를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헝다가 망했네, 비구이 위안이 디폴트네 하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중국 부동산 위험한 건 알겠는데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설마 중국이 다 망하겠어? 네, 맞습니다. 헝다 같은 기업들은 애초에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던 일종의 도박꾼 같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망했을 때도 중국 정부는 냉정하게 잘라낼 수 있었죠. 썩은 쌀을 도려내는 과정이라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왕커는 헝다 같은 도박꾼이 아니거든요. 왕커는 국유기업인 선전 지하철이 최대 주주로 버티고 있는 아주 든든한 관영 배경의 기업입니다. 경영관리도 투명했고 재무 구조도 탄탄해서 중국 정부가 너희들은 부동산 경영의 모범생이다라고 칭찬까지 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그 모범생이 지금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빚 갚을 돈이 없습니다. 제발 만기 좀 연장해 주세요. 중국 정부와 은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읍소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길래 이 거대한 기업이 흔들리는 걸까요?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왕커의 신용 등급을 한 번에 와장창 깎아버린 건데요. 그냥 등급을 낮춘 게 아닙니다. 투자 부적격 등급, 다시 말해 정크본드, 쓰레기 등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가 보기에 이제 왕커는 투자하면 돈 떼일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회사라는 겁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왕커의 주가와 채권 가격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커 회장은 급하게 베이징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진 자산을 헐값에라도 팔아서 현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헝다 사태가 중국 경제에 찰가상을 입혔다면 왕커의 붕괴는 중국 경제에 척추를 부러뜨릴 것이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기업 하나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커는 중국인들에게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곳은 다 망해도 정부가 뒤에 있는 왕커 아파트는 안전해. 왕커가 짓는 아파트는 입주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중국 중산층들이 평생 모은 돈을 왕커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졌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죠. 아, 중국의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구나. 이 공포심은 실물 경제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아무도 집을 사지 않고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부동산 기업들은 돈줄이 말라가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과 금융사들까지 줄초상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나 봤던 대공황의 시나리오, 그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중국 대륙 한복판에서 그것도 가장 튼튼하다던 왕커를 시작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행운파파님, 왕커는 경영도 잘하고 재무도 튼튼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망한다고 난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끔찍합니다. 아무리 장사를 잘하는 가게라도 손님이 아예 끊겨버리면 월세를 못 내고 망하는 법이죠. 지금 왕커가 딱 그 꼴입니다. 왕커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 자체가 빙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 기업의 신규 주택 판매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60%가 폭락했습니다. 반 토막도 모자라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식당을 하는데 지난달에 100만 원 팔던 게 이번 달에 40만 원밖에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은행 이자는 그대로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합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할아버지가 와도 이런 상황에서는 못 버팁니다.
왕커는 그동안 우리는 튼튼해, 우리는 달라라고 외쳐왔지만 집이 안 팔려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동맥경화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 치솟고 있습니다. 집 사면 무조건 돈 번다는 신화가 깨진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은 이제 중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왕커의 위기는 경영 실패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 실종, 즉 시장 자체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하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왕커가 가진 현금이 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12조 원이나 있다던데, 아니 12조 원이나 있으면서 고작 4천억 원을 못 갚아서 쩔쩔맨다는 게 말이 돼? 이거 엄살 아니야? 라고 말이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왕커는 아직 부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12조 원, 눈에 보이지만 꺼낼 수 없는 그름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헝다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 돈은 무조건 아파트 짓는 데만 써라. 빚 갚는 데 쓰지 마라. 그러면서 건설사 통장에 락을 걸어버렸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에스크로라고 하죠. 즉 왕커 통장에 12조 원이 찍혀 있어도 그 돈의 대부분은 정부 감시하에 아파트 공사비로만 써야 하는 돈입니다. 만약 왕커가 몰래 그 돈을 빼서 채권을 갚는다? 당장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받은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결국 왕커는 통장에 돈을 가득 쌓아두고도 정작 빚 갚을 현금이 없어서 부도 위기에 몰린 기막힌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에 가려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공포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모든 눈은 한 사람에게 쏠립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 그리고 중국 정부입니다. 과거 같으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국영은행들아 돈 풀어 왕커 살려내 하고 지시하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돈이 없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아왔는데 부동산이 죽으니 땅이 안 팔립니다. 곳간이 텅 비어버린 겁니다. 왕커 같은 거함을 살리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지금 중국 정부의 주머니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의 늪입니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왕커를 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던 비구이 위안, 헝다, 그리고 수천 개의 중소건설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왜 쟤만 살려줘? 나도 국영기업 자회사야. 나도 돈 줘. 형평성 시비가 붙으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고 왕커를 그냥 죽게 놔둘까요? 그건 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왕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왕커가 무너지는 순간 중국 공상은행, 건설은행 같은 국영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다 떼이게 됩니다. 부동산 위기가 곧바로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거죠. 은행이 망하면 기업 대출이 막히고 멀쩡한 기업들까지 줄도산합니다. 이건 중국 경제 전체의 심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아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에게 왕커 좀 도와줘라 라고 말로는 압박을 넣으면서도 정작 정부 돈을 직접 꽂아주지는 못하고 있죠. 은행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망해가는 회사에 돈을 더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서로 눈치만 보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름부터 음산하죠.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제2금융권, 신탁회사, 사채시장 등을 말합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은행 대출이 막히면 이 그림자 금융에서 돈을 엄청나게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부자들과 서민들은 은행 이자보다 낫다는 말에 속아 이 그림자 금융 상품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왕커 같은 부동산 회사로 흘러갔죠. 그런데 왕커가 돈을 못 갚는다? 그림자 금융 상품들이 줄줄이 지급 불능을 선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펀드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중주그룹이 이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 규모만 85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왕커의 몰락은 이 1경원의 규모의 그림자 금융시장의 붕괴시키는 초대형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내 집값은 떨어지고 투자한 펀드는 날아가고 월급은 안 오르는 상황. 지금 중국 인민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생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국 놈들 쌤통이다. 우리 괴롭히더니 잘 망했다. 심정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히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옆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으로 불똥이 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국발 수요 부진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심지어 공장을 매각 한 해 만에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왕커 사태는 이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금융시장의 반응입니다.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볼까요? 아주 냉정하게도 한국을 중국 경제의 대리인 정도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합니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네? 그럼 중국이랑 교역 많이 하는 한국도 당연히 나빠지겠네? 이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로 중국에서 돈을 뺄 때 한국 주식도 같이 팔아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는 동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 왕커 사태가 터져서 중국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비, 기름값이 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중국 부동산 위기가 돌고 돌아 내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왕커의 위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차이나 피크. 중국의 성장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중국이 10%씩 성장하며 우리 물건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던 시대, 중국 특수로 우리가 떼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왕커 사태는 그 변화를 알리는 아주 시끄러운 경보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탈중국과 시장 다변화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물건 팔 곳이 없어져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 사주는 물건을 미국에 팔고 인도에 팔고 동남아에 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커라는 거대한 배의 침몰, 그것은 옆에 있는 우리 배까지 빨려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엔진을 돌려 거리를 둔다면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더 넓은 대양으로 나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공포에 떨기보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